여러분, 혹시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항 건설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한국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한 도전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과 우리 선배님들은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그 사막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설이 아닌 농업입니다. 농업 선진국들도 포기했다는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기업들이 새빨간 딸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농심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고 2025년 4월에는 리야드 국립농업연구센터에서 K스마트팜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만나 CEA는 48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기업 컨소시엄은 총 5천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대체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부자 나라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입니다. 사우디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쌀, 밀, 채소 등 식량의 70에서 80%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식량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막히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깨달았습니다. 식량 자급이 안 되면 국가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석유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굶어서 망할 수 있다. 2016년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식량 자급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사막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연간 강수량 100mm도 안 되는 극한의 건조함. 이런 환경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사우디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주저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크고 실패 위험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농심, 만나 CEA, 플랜티팜, 포미트 같은 한국의 기업이었습니다. 농심을 제외하면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이 아닌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들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제안서를 본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극한 기후 경험입니다. 한국의 날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름에는 35도를 넘는 폭염과 습도 80%의 찜통더위,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혹한, 연교차가 무려 50도가 넘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여름 폭염에도 작물이 타지 않도록, 겨울 한파에도 얼지 않도록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광량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 물을 95% 이상 절약하는 수경재배 기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국소 냉방 기술. 사우디가 필요로 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기술로 극복한 경험. 한국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에 제안한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로 요약됩니다. 첫째, 완벽한 차단입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은 유리온실이 아닌 완전 밀폐형 구조입니다. 특수 단열재로 벽을 세워 외부와 내부를 완벽하게 격리합니다. 밖에서 섭씨 50도의 모래 폭풍이 몰아쳐도 실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효율 때문입니다. 유리온실은 태양열이 그대로 들어와 실내 온도가 70도에서 8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를 냉방하려면 엄청난 전기료가 듭니다. 하지만 밀폐형 구조는 외부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에너지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95% 절약하는 수경재배입니다. 사우디에서는 물이 석유보다 귀합니다. 전통 농법으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수경재배 기술은 흙 대신 물과 양액으로 작물을 키웁니다. 뿌리에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사우디 정부가 가장 감탄한 부분이 바로 이 기술이었습니다. 셋째, 정밀 냉방 기술입니다.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국소 냉방 기술은 공간 전체를 냉방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의 뿌리와 줄기 부분에만 정확하게 차가운 공기와 물을 공급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깥 온도가 섭씨 50도여도 스마트팜 실내는 작물이 자라기 가장 이상적인 온도인 20도로 1년 365일 칼같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료는 기존 방식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의 또 다른 강점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농심의 경우 재배 선반부터 조명, 공조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개발합니다. 작물 특성에 맞춰 모든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보통 시설만 짓고 운영은 현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설계부터 시공, 종자 공급, 재배 기술 지도,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패키지의 힘입니다. 한국 스마트팜의 마지막 비밀 무기는 데이터입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일조량, 양액 농도 등 수십 가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AI가 작물의 재배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농진원이 제공하는 스마트팜 최적 환경 설정 안내 서비스는 한국 우수 농가들의 재배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표준 모델입니다. 사우디 현장에서도 이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사막의 딸기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이 아닙니다. 건설, IT, 환경 제어, 생명공학이 융합된 종합 과학기술입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인 것이죠. 2023년 3월 농심은 사우디 현지 기업 그린하우스와 3천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사우디 리야드에 한국 품종 딸기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7월 농심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심을 주축으로 에스팜, 아이오크롭스, 포미트 등 중소기업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202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경제셔틀협력단 파견을 통해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 MOU를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1일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농업연구센터에서 K스마트팜 시범 온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박범수 한국농식품부 차관과 알-무샤이티 사우디 환경농업부 차관이 함께 참석한 이 자리는 한국 사우디 농업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착공식에서 공개된 시범 온실 규모는 약 2,000제곱미터입니다. 대략 605평 정도 됩니다. 수직 농장과 유리온실 복합 모델로 운영됩니다. 수직 농장에서는 엽채류를, 온실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을 재배합니다. 왜 이런 작물들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중동인들의 입맛 때문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단맛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쓴맛이 덜한 엽채류와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과채류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컨소시엄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 현지의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나 CEA는 2024년 사우디 기업과 483만 달러 약 65억 원 규모의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야드 지역에 약 1,8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우디 기업 측은 만나 CEA의 기술은 물 소요량이 적어 효율적이며 화학 양액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며 최종 계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미트가 주도한 컨소시엄은 사우디 그린하우스와 합작법인 설립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2023년 올해 중 리야드의 쇼케이스팜을 구축하고 딸기 시범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리야드 인근에 최소 5개의 상업용 딸기 스마트팜을 건설해 월 30톤 규모의 한국 딸기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족들은 돈이 많아 딸기를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던 딸기는 주로 미국이나 이집트에서 배로 운송된 것들이었습니다. 운송기간이 길다 보니 덜 익었을 때 수확해서 과육이 딱딱하고 신맛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딸기가 원래 그런 맛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스마트팜에서 갓 수확한 딸기가 사우디 왕실 식탁에 올라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한 팩에 3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부유층 사이에서 케이베리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한국 기업들을 만나 합작법인을 만들어 기술을 전수해주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며 사실상 백지 수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성공은 사우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는 2022년부터 한국 기업 아페스가 3,600평 규모의 시범 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인 베트남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연간 3,500명이 찾는 체험농장 프로그램을 통해 완판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2022년부터 한국형 시범 온실이 운영 중입니다. 호주에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중동 전문 정보지 MED는 극한 기후에서의 식량 생산 솔루션은 네덜란드가 아닌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은 기후 위기를 맞은 전 세계 농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650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기억하시나요? 서울의 44배 크기, 총 5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계획은 2030년까지 900만 명의 인구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최근 재정 문제로 1차 목표가 30만 명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당연히 먹거리 문제였습니다. 사우디는 이 열쇠를 쥔 유일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네옴시티의 핵심 프로젝트인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은 네옴시티 식량 공급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코트라와 농식품부는 사우디 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만 95억 원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고 약 2,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논의되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사우디 최대 농업 박람회인 사우디 에그리컬처 2025에서 35개국 438개 기업과 교류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한국 경제는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의 한 수가 된 것이 바로 중동 건설 진출이었습니다. 1976년 현대건설의 주베일 산업항 수주를 시작으로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년간 현대건설만 51억 6,4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었습니다. 이 돈이 경부고속도로가 되었고 포항제철이 되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노동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로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 K-팜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팜 수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이며 연평균 9%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될수록 스마트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0년부터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베트남,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시범 온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각 현장에서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는 다시 한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사막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들고 사막으로 갑니다. 스마트팜 산업은 농업, IT, 기계, 화학, 생명공학이 융합된 종합산업입니다. 농업 전공자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생명공학을 전공한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평균 연령은 30대입니다. 그들은 AI와 빅데이터로 사막의 농장을 관리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은 2050년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식량 수요는 70% 증가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경작 가능한 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한국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극지에서도 도심 한복판에서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물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바로 한국형 스마트팜입니다. 코트라 김명희 부사장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식량 안보를 위한 중동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형 스마트팜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현지 기후와 자원 여건에 맞춘 맞춤형 농업 솔루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한국 딸기,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의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50년 전 주베일 산업항을 만들었던 그 도전 정신이 지금 사막을 초록빛 농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지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키우고 미래를 책임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제2의 중동붐이 아닐까요? 1976년 9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수백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스마트팜 시장은 새로운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우디 왕실이 감탄한 한국 딸기의 단맛. 그 속에는 5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극한을 돌파해온 한국인의 DNA가 녹아 있습니다. 세계가 기후 위기로 식량 문제를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그 해법을 사막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줄 진짜 K기술의 힘입니다. 사막에 핀 한국의 기술, 그 성공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